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있겠죠. 그죠? 통합을 하자는 얘기는 통합주의적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하지 말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절대주의 쪽 견해일 건데, 이제 통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완전 통합 방안하고 두 번째는 부분 조정 방안, 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요것도 그냥 밑줄 치고 간단한 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완전 통합 방안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그냥 같이 걷자, 즉 소득세로 거두면 되지 않냐 라고 접근을 하는 방식이고요. 먼저 조합 방식이라는 게 있다. 조합 방식. 조합 방식이란 주주를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법인 이윤을 주주에게 귀속시킨 다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방식? 조합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00명에게 기업의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분산시키고 나면 소득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법인세까지 부과한 거로 보는 게 어떠니? 라는 게 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에서는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도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간주하여 소득세를 간주한다. 그래서 조합 방식은 사내 유보도 소득을 얻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내 유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당기 순이익이 뭐 100억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 2019년에 100억을 벌었다. 근데 여기에 50억은 배당을 해서, 배당을 했다는 것은 그 주주에게 직접적 소득으로 작용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50억은 뭐 했다? 사내 유보를 했다는 뜻이죠. 즉 주주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네가 소득으로 가져갈 거잖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 유보도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 미실현 배당에 관한 과세로 인한 유동성 문제. 미실현 배당이니까 실제로 소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소득세를 잡아버리면 소득세가 너무 커져버릴 수도 있죠. 두 번째, 납세 의무가 없는 공익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주식이동이 빈번한 경우 적용이 어렵다. 즉 주식이동이 빈번하다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에 그 주주만이 돈을 내는 거니까 옮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미실현 배당과세다. 요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실현 배당과세다. 다 배당이 됐다고 보는 거다. 자본이득 방식이에요. 자본이득 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자본이득 방식입니다. 2번, 법인의 이윤 중 배당된 부분은 주주의 소득이므로 당연히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유보된 부분은 주가 상승으로 나타낼 것이므로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한다면 완전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쪽에는 뭐는 어떻게 됐어? 얘는 지금 배당을 하든 하진 않았던 그냥 낸다 이거였고요. 얘는 이제 두 개를 또 구분을 하는 거죠. 배당이 된 거는 소득세다. 그죠? 배당이 되지 않는 것은 유보가 되는데, 유보를 했다면 이것은 자본이득, 주식의 상승 이런 걸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부과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죠. 법인세 따위가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하에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주주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매년 주주의 미실현 자본이득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점이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슨 문제가 있다? 미실현
자본이득이죠. 또 노란색 쓸까요? 조합 방식은 미실현 배당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얘는 자본 이득을 얻었다곤 하나 얘가 그걸 팔지 않는 이상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것이 주식이랑 그렇잖아요. 이게 갖고 있을 때 그 시점의 가격인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YG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됐어? 안타까워졌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근데 YG가 재작년에 얼마나 좋았어. 상장하고 그때 빵 뛰어가지고 막 그때 YG를 안 샀네. 그래서 아는 형님이 야 너 초록뱀 주식을 사라. 샀다가 이제 좀 잘못되고 또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또 갑자기 확 열받네요. 또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누가 한번 해봐 그래서 하면 딱 형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내려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란 줄 알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았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또 내 잘못이야. 갑자기 잠시 뛰쳐나가고 싶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터 방식 있죠? 카터 방식. 카터 방식은 안 나온다. 네. 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분 조정 방안 있죠? 이제 부분 조정 방안. 첫 번째가 지불 배당 공제법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단계에서 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고요. 주주 단계 조정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 여기는 그냥 이런 게 막 되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먼저 법인 단계 조정이 있죠. 첫 번째가 지불배당 공제법이에요. 지불배당 공제법은 법인이 지불한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 써 있잖아요. 지불배당, 배당에 지불한 것은 공제법이다라는 거죠. 빼준다. 만약 배당의 전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면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만 부과되므로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사내 유보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기업저축이 감소하고 배당이 촉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배당을 한 부분은 법인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법인세가 안 들어가는 거지. 왜? 뭐 해줬으니까? 공제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억을 벌었는데 50억은 배당하고 50억은 뭐 했다? 남겨놨다, 유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 해준다?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얘 50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지불배당 공제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B를 보면 유보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른 내용은 두고 여러분 기업이 유보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기업이 돈 싸놓고 지금 대기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마트라고. 이마트가 올해 적자가 많이 났죠. 네, 이마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또 한번 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던 세대인데 지금은 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 마트로 다 몰려갔다고. 왜? 마트에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아주머니들이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와 맛있다. 9시만 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제 세일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 근데 이제 마트에 있는 물건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과일 가게랑 채소 가게랑 정육점이랑 생기는 거예요. 다시 고기가 마트 고기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마켓컬리나 뭐 이런 온라인 시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시켜버리는 거. 그냥 뭐 어차피 라면 싸게 줘서 갔는데 라면 인터넷 시키면 되고 무료 배송이면 당연히 라면 거기서 다 시키지. 그래서 그쪽 매출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 그 부회장 젊은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주식 건물도 매각하고 지금 그 3천억인가 뭐 모으고 있어요. 막 지금 다음 사업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변하는 그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경영 전략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차후 산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여기서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야. 그냥 단순히 우리 뭐만 법인세 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인세를 유보한 거에 많이 매기니까 유보해라 안 하라, 안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차등세율이 있죠. 차등세율. 차등세율 제도가 있죠. 1. 차등세율 제도는 법인 이윤 중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유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만 위는 좀 깔끔하게 내지마 네 이거죠. 네, 아니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배당은 뭐예요? 배당은 낮은 세율, 유보는 높은 세율이죠. 그 유보를 이제 표현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다? 기업 저축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보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기업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배당 공제법, 수입배당 세액공제법은 뭐 됐고요. 그 다음에 귀속방법이죠. 귀속방법, 이건 세법시는 잘 배우실 거고 밑줄 칠게요. 귀속방법이란, 아니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칠하는데 쳐있죠.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단계에서 과세한 다음에 배당된 금액이 주주 단계에서 과생될 때 실제 배당액뿐만 아니라 배당분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과세 표준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귀속 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이다. 왔다 말 어렵죠. 그죠? 자, 넘기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 520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귀속 방법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귀속 방법. 지금 우리 방금 막 길게 설명한 거예요. 잘 볼게요. 거기 보면 사례를 보면 기업 XYG의 납세전 이윤이 2만원이고 법인세율은 20%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기업, 왜 이렇게 이름도 길어. 기업 X의 주식이 30% 소유하고 있는 A의 근로소득은 만원이고 소득세율은 40%다. 만약 기업에서 납세 후 기업 이윤의 50%를 배당한다면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지금 2만원을 벌었죠. 저기 왼쪽 박스에 2천, 2천, 8천, 8천은 무슨 뜻이야? 요렇게 박스가 합해서 2만원을 벌었다 이거죠. 2만원을 벌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세금이 얼마예요? 세금이 20%니까 2만원에 20%니까 4천원을 낸 거죠. 그럼 4천원을 이렇게 냈는데 4천원을 지금 2천원, 2천원, 그 다음에 8천원, 8천원 이렇게 나눈 거죠. 왜 이렇게 한 거야? 50% 뭐 했다? 배당을 했으니까. 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원 중에서 2만원 중에서 50%를 배당했고 배당이 되면서 20% 세금을 낸 거죠. 얘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윤의 50%를 배당했어. 그죠? 그럼 얘가 지금 개인이 지금 40%, 그 40%가 뭐예요? 소득세율이죠. 그죠? 그럼 얘가 귀속 법인세가 얼마예요? 귀속 법인세가 얼마야? 배당된 2,000원 중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율이 30%니까 얘가 2,000원 중에서 600원을 낸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배당된 금액은 8,000원에서 2,400원이 되는 거죠. 2,400원.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이 만원이고, 그죠? 소득 과세표가 13,000원이 되고, 거기서 그 13,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배당된 금액하고 귀속 법인세를 더해서 3,000원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13,000원이 되고,
거기 40%를 산출 세액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배당금 600을 냈잖아. 그걸 세액공제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건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는 뭐예요? 첫 번째, 얘가 배당을 받을 때 냈던 법인세를 소득으로 넣어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소득으로 그 배당된 금액하고 그 법인세까지 넣은 다음에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뭐 해준 거다? 세액공제 해준 거죠. 그런 논리가 귀속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법 시간 더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궁금해 하시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윗줄 치면 어때요? 다시 거기 세 번째 줄 있죠? 실제 배당액뿐 아니라 그걸 얼마로 했어 아까? 2,400원으로 했죠? 그 다음에 배당분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 그게 아까 얼마였어요? 6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귀속 법인세를 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아까 빼기 얼마 해줬다? 600원 해줬죠. 그 방법이라고요. 이해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귀속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에서. 그래서 이는 법인세를 마치 소득세의 원천징수액으로 취급하는 방법이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라고도 하고요. 이 방법에선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뭐예요? 주주단계 조정이죠. 그죠? 주주단계 조정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도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저 재정학에서는. 근데 여러분 세법으로 가시면 이거 다 하셔야 되고 세무회계나 이쪽 가시면 다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귀속 방법을 쓰고 있고 이중과세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